신라봉기 파트로. 안녕하세요.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아주 먼 옛날 한반도 동쪽 끝 서라벌 땅으로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천년 왕국 신라, 그 찬란한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여는 시간입니다. 여섯 마을의 촌장들이 간절히 지도자를 기다리던 어느 날 숲속 깊은 우물가에서 신비로운 백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세상을 밝게 비출 알 하나가 놓여 있었죠. 하늘이 내린 아이, 혁것의 거서간. 그 신비로운 탄생과 신라 건국의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으로 찾아갑니다. 복잡한 현대의 소음은 잠시 잊으세요. 이 신화 속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잠을 위해 화면은 5분간 점점 어두워져 희미하게 됩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옛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삼국사기 권, 신라봉기 제1시조 혁것의 거서간, 남해 차차웅, 유리이사금, 탈해이사금, 파사이사금, 지마이사금, 일성이사금. 혁것의 거서간. 시조의 성은 박씨이고 이름은 혁거세입니다. 전한 효선제 오봉 원년 갑자년, 기원전 57년 4월 병진일 또는 정월 15일이라고도 함에 즉위하여 거서간이라 칭하였습니다. 이때 나이는 13세였고 국호를 선아벌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짜기 사이에 나뉘어 살며 역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알천 양산촌이고 둘째는 돌산 고허촌, 셋째는 취산 진지촌 혹은 간진촌, 넷째는 무산 대수촌, 다섯째는 금산 가리촌, 여섯째는 명활산 고야촌인데 이것이 진안 6부가 되었습니다. 고허촌의 촌장 소벌공이 양산 깃을 바라보니 나정 옆에 숲 사이에서 말이 무릎을 꿇고 앉아 울고 있었으므로 가서 보니 문득 말은 보이지 않고 다만 큰 알만 있었습니다. 그것을 쪼개니 어린아이가 나왔으므로 거두어서 길렀는데 나이가 10여 세에 이르자 남달리 뛰어나고 성숙하였습니다. 육부 사람들은 그 출생이 신비하고 기이하였으므로 그를 받들어 존경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그를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진안 사람들은 박유을 북이라 일컬었는데 처음에 큰 알이 마치 박과 같았던 까닭에 박을 성으로 삼았습니다. 거서가는 진안의 말로 왕을 뜻합니다. 혹은 존귀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라고도 하였습니다. 4년 기원전 54년 여름 4월 초하루 신축일에 일식이 있었습니다. 5년 전 53년 봄 정월에 용이 아령정에 나타나 오른쪽 옆구리에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떤 할멈이 보고서 이상히 여겨 거두어 키웠습니다. 우물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자라면서 덕행과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시조가 이를 듣고서 맞아들여 왕비로 삼으니 행실이 어질고 안에서 보필을 잘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두 성이라 일컬었습니다. 8년. 외인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변경을 침범하려다가 시조가 거룩한 덕을 지니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되돌아갔습니다. 9년 전 49년 봄 3월에 혜성이 왕량 별자리에 나타났습니다. 14년 기원전 44년 여름 4월에 혜성이 3별자리에 나타났습니다. 17년 기원전 41년 왕이 육부를 두루 돌면서 위무하였는데 왕비 아령이 따라갔습니다. 농사와 누에치기에 힘쓰도록 권장하여 토지의 이로움을 다 얻도록 하였습니다. 19년 전 39년 봄 정월에 변한이 나라를 바쳐 항복해왔습니다. 21 기원전 37년 서울에 성을 쌓고 금성이라 하였습니다. 이해에 고구려의 시조 동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24년 전 34년 여름 6월 그름 임신일에 일식이 있었습니다. 26년 기원전 32년 봄 정월 금성에 궁시를 지었습니다. 30년 여름 4월 근운 기해일에 일식이 있었습니다. 낙랑인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침범하려다가 밤에도 집에 문을 잠그지 않고 곡식 더미를 들에 그대로 쌓아둔 것을 보고는 서로 말하였습니다. 이 지방 백성들은 서로 도둑질을 하지 않으니 도가 있는 나라라 할 만하다. 우리들이 몰래 군사를 거느리고 습격한다면 도둑과 다름이 없으니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군사를 이끌고 되돌아갔습니다. 32년 가을 8월 근인 을묘일에 일식이 있었습니다. 38년 20년 봄 2월에 호공을 마안에 보내 예방하였습니다. 마안 왕이 호공을 꾸짖어 말하였습니다.
진앙과 변한 두 나라는 우리의 속국인데 근년에 공무를 보내지 않으니 큰 나라를 섬기는 예의가 이와 같은가? 호공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성인이 일어나서부터 인사가 잘 다스려지고 천시가 순조로워 창고는 가득 차고 백성은 공경하고 겸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지난해 유민으로부터 변한 낙랑, 외인에 이르기까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금님은 겸허하게 신하인 저를 보내 안부를 묻게 하였으니 이해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왕께서는 크게 노하여 군사로서 위협하니 이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왕이 격분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좌우의 신하들이 간언하여 말리니 이에 돌아갈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중국 사람들이 진나라의 난리를 괴로워하여 동쪽으로 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다수가 마한의 동쪽의 터를 잡고 진한 사람들과 더불어 섞여 살았습니다. 이때 이르러 점점 번성해진 까닭에 마한이 그것을 꺼려서 책망한 것입니다. 호공이라는 사람은 그 종족과 성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본래는 외인이었습니다. 처음에 박을 허리에 메고서 바다를 건너온 까닭에 호공이라 불렀습니다. 39년 마한 왕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을 달래어 말하였습니다. 서한의 왕이 지난번에 우리의 사신을 욕보였는데 지금 상을 당하였으니 그 나라를 치면 쉽게 평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재난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어질지 못한 일이다 하고는 따르지 않고 사신을 보내 조문하였습니다. 40년 백제의 시조 온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43년 봄 2월 근임 유일에 일식이 있었습니다. 53년 경옥저 사신이 와서 좋은 말 20피를 바치면서 말하기를 저희 임금이 남한에 성인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신을 보내 말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54년 봄 2월 기유일에 혜성이 하고 별자리에 나타났습니다. 56년 2년 봄 정월 초하루 신축일에 일식이 있었습니다. 59이 2년 가을 9월 그는 무신일에 일식이 있었습니다. 60년 3년 가을 9월에 두 마리의 용이 금성의 우물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으며 금성 남문에 벼락이 쳤습니다. 61년 봄 3월에 거서간이 죽었습니다. 사릉에 장사 지냈는데 능은 담암사 북쪽에 있습니다. 남해 차차웅. 남해 차차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차차웅을 혹은 자충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김대문이 말하였습니다. 차차웅은 방언에서 무당을 일컫는 말이다. 무당은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주관하는 까닭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공경하여 마침내 큰 어른을 일컬어 자충이라 하였다. 그는 혁거세의 친아들입니다. 신체가 장대하고 성품은 침착하고 중후하였으며 지략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령 부인이고 왕비는 운제 부인 또는 아루 부인입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즉위하여 원년을 칭하였습니다. 사론, 임금이 즉위하면 해를 넘겨 원년을 칭하는 것은 그 법이 춘추의 상세히 있으니 이는 고칠 수 없는 선왕의 법입니다. 상서 이훈편에 성탕이 이미 죽었으니 태갑 원년이다 라고 하였고 정의에는 성탕이 이미 죽었으니 그 해가 곧 태갑 원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맹자의 탕왕이 죽자 태정은 즉위하지 않았고 외병 2년, 중임 4년이라고 하였으니 아마 상서 이훈의 몇 글자가 빠져서 정의의 잘못된 설명이 나온 듯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임금이 즉위하면 어떤 경우는 달을 넘겨 원년을 칭하기도 하고 혹은 해를 넘겨 원년을 칭하기도 하였다고 말합니다. 달을 넘기고 원년을 칭한 것은 성탕이 이미 죽었으니 태갑 원년이다 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맹자에서 태정이 즉위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태정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었음을 일컬음이고 외병 2년 중임 4년이라 한 것은 모두 태정의 아들인 태갑의 두 형이 태어나서 2년 혹은 4년 만에 죽었음을 말하는 것이니 태갑이 탕을 이을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사기에서 문득 중임과 외병을 두 임금이라 하였으나 잘못입니다. 전자에 따르면 앞 임금이 죽은 해에 남의 차차웅이 즉위하여 원년을 칭하였으니 옳지 않고 후자에 따르면 곧 상나라 사람의 예법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기 4년 가을 7월에 낙랑의 군사가 와서 금성을 몇 겹으로 둘러쌌습니다.
왕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두 성인이 나라를 버리시고 내가 나라 사람들의 추대로 그릇되이 왕위에 있어 두려움이 마치 냇물을 건너는 것과 같다. 지금 이웃 나라가 와서 침범하니 이는 내가 덕이 없는 까닭이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좌우의 신하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적이 우리가 국상을 당하였음을 다행으로 여겨서 망령되게 군사를 이끌고 왔으니 하늘이 반드시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이 잠시 후에 물러갔습니다. 3년, 봄 정월에 시조묘를 세웠습니다. 겨울 10월 초하루 병진일에 일식이 있었습니다. 5년, 봄 정월에 왕이 탈해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맏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서기 10년, 가을 7월에 탈해를 대보로 삼아 군무와 국정을 맡겼습니다. 8년, 11년, 봄과 여름에 가물었습니다. 11년 서기 14년, 외인이 병선 100여 척을 보내 바닷가에 민가를 노략질하였으므로 육부의 날랜 군사를 출동시켜 그들을 막았습니다. 낭랑인이 생각하기를 나라 안이 비었을 것이다 하고 와서 금성을 공격하니 몹시 급박하였습니다. 밤에 유성이 적의 진영에 떨어지자 무리들이 두려워하여 물러가 알천가에 진을 치고 돌무더기 수십 개를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육부의 군사 1000명이 그들을 추격하였는데 토암산 동쪽에서부터 알천에 이르러 돌무더기를 보고서 적의 무리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중지하였습니다. 서기 16년 가을 7월 금임 무자일에 일식이 있었습니다. 15년 서기 18년 서울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을 7월에 메뚜기 떼의 재해가 있어 백성들이 굶주렸으므로 창고의 곡식을 풀어 그들을 진율하였습니다. 16년 봄 2월에 북명 사람이 밭을 갈다가 예왕의 인장을 얻어 나라에 바쳤습니다. 19년 질병이 크게 번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겨울 11월에 얼음이 얼지 않았습니다. 20년 서기 23년 가을에 금성이 태미 별자리에 들어갔습니다. 22-24년 가을 9월에 메뚜기 떼의 재해가 있었습니다. 왕이 죽어 사릉원 안에 장사 지냈습니다. 유리 이사금 유리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남해의 태자입니다. 어머니는 운제 부인이고 왕비는 일지 갈문왕의 딸입니다. 혹은 왕비의 성은 박씨이고 허루왕의 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앞서 남해가 죽자 유리가 마땅히 왕위에 올라야 했는데 대보인 탈해가 본래 덕망이 있었던 까닭에 왕위를 미루어 사양하였습니다. 탈해가 말하였습니다. 신기 왕위와 대보는 용렬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내가 듣건대 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가 많다고 하니 떡을 깨물어서 시험해보자. 유리의 입금 이 자국이 많았으므로 이에 좌우의 신하와 더불어 그를 받들어 세우고 이사금이라 불렀습니다. 옛부터 전해져 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김대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사금은 방언으로 입금을 일컫는 말이다. 옛날에 남해가 장차 죽을 즈음에 아들 유리와 사위 탈해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죽은 후에 너희 박석 두 성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왕위를 이어라 라고 하였다. 그 후에 김씨성이 또한 일어나 삼성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서로 왕위를 이었던 까닭에 이사금이라 불렀다. 즉위 2년 서기 25년 봄 2월에 친히 시조묘에 제사 지내고 대사면을 하였습니다. 5년 서기 28년 겨울 11월에 왕이 나라 안을 순행하다가 한 할멈이 굶주리고 얼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미미한 몸으로 왕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능히 기르지 못하여 늙은이와 어린아이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나의 죄이다. 왕이 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밥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관청에 명하여 곳곳에 있는 호라비와 호러미, 부모 없는 아이, 자식 없는 늙은이와 늙고 병들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위문하고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부양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이웃 나라의 백성들이 소문을 듣고 옮겨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 해에 백성의 풍속이 즐겁고 편안하여 비로소 도솔가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가학의 시초입니다. 군역이 32년 봄에 육부의 이름을 바꾸고 그에 따라 성을 내려주었습니다. 양산부를 양부로 고치고 성은 이씨로 하였고 고어부를 사량부로 고치고 성은 최씨, 대수부를 점량부 또는 모량부로 고치고
성은 손씨, 간진부를 본피부로 고치고 성은 정씨, 가리부를 한기부로 고치고 성은 배씨, 명활부를 습비부로 고치고 성은 설씨로 하였습니다. 또 관직을 설치하였는데 17등급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벌찬, 둘째는 이척찬, 셋째는 잡찬, 넷째는 파진찬, 다섯째는 대아찬, 여섯째는 아찬, 일곱째는 일길찬, 여덟째는 사찬, 아홉째는 급벌찬, 열째는 대나마, 열한째는 남아, 열두째는 대사, 열셋째는 소사, 열넷째는 길사, 열다섯째는 대오, 열여섯째는 소오, 열일곱째는 조이였습니다. 왕이 육부를 정하고 나서 이를 반씩 둘로 나누어 왕의 딸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안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무리를 나누어 편을 짜서 가을 7월 16일부터 매일 아침 일찍 큰 부의 뜰에 모여서 길쌈을 하도록 하여 을야 밤 10시경에 그치는데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적에 많고 적음을 헤아려진 편은 술과 음식을 차려서 이긴 편에게 살해하였습니다. 이에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를 모두 행하는데 그것을 가베라 하였습니다. 이때 진편에서 한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며 탄식해 말하기를 회소회소라고 하였는데 그 소리가 슬프고도 아름다워 후인이 그 소리를 따서 노래를 지으니 회소곡이라 이름하였습니다. 11년기 34년 서울의 땅이 갈라져 샘물이 솟았습니다. 여름 6월에 홍수가 났습니다. 13년 가을 8월에 낭랑이 북쪽 변경을 침범하고 타산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14년 7년 고구려 왕 무줄이 낙랑을 습격하여 멸망시켰습니다. 그 나라 사람 5,000명이 와서 투항하였으므로 육부에 나누어 살게 하였습니다. 17년 40년 가을 9월에 화려현과 불레현 두 현의 사람들이 함께 모의하여 기병을 이끌고 북쪽 변경을 침범하였는데 맥국의 우두머리가 고카의 서쪽에서 군사로서 막아 물리쳤습니다. 왕이 기뻐하여 맥국과 우호를 맺었습니다. 19년 42년 가을 8월에 맥국의 우두머리가 사냥하여 얻은 새와 짐승을 바쳤습니다. 31년 봄 2월에 혜성이 자궁 별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즉위 33년 여름 4월에 용이 금성의 우물에서 나타났는데 조금 있다가 폭우가 서북쪽에서부터 몰려왔습니다. 5월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습니다. 즉위 34년 서기 57년 가을 9월에 왕이 병환이 들자 신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탈에는 그 신분이 임금의 친척이고 지위가 재상의 자리에 있으며 여러 번 공명을 드러내었다. 짐의 두 아들은 재주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내가 죽은 후에 그로 하여금 왕위에 오르게 할 것이니 나의 유훈을 잊지 말라. 겨울 10월에 왕이 죽어 사릉원 안에 장사 지냈습니다. 탈의 이사금 또는 토해라고도 함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나이는 62세였습니다. 성은 석씨이고 왕비는 아효 부인이었습니다. 탈에는 본래 다파나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나라는 외국의 동북쪽 천리 되는 곳에 있습니다. 앞서 그 나라 왕이 여국왕의 딸을 맞아들여 아내로 삼았는데 임신한 지 7년이 되어 큰 알을 낳았습니다. 그 왕이 말하기를 사람으로서 알을 낳은 것은 상서롭지 못하니 마땅히 버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단으로 알을 싸서 보물과 함께 괴짝 속에 넣어 바다에 띄워가는 대로 가게 맡겨두었습니다. 처음에 금관국의 바닷가에 이르렀으나 금관국 사람들이 그것을 괴이하게 여겨서 거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진안의 아진포 어구에 다다랐습니다. 이때는 시조 혁거세가 왕위에 오른 지 39년 되는 해입니다. 그때 바닷가에 있던 할멈이 줄로 끌어당겨서 해안에 메어놓고 괴짝을 열어보니 작은 아기가 하나 있어 그 할멈이 거두어 길렀습니다. 장성하자 신장이 9자나 되고 풍채가 빼어나고 환했으며 지식이 남보다 뛰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성씨를 모르니 처음에 괴짝이 왔을 때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울면서 그것을 따랐으므로 마땅히 작자에서 글자를 떼어내 석으로서 성을 삼고 또 괴짝에 넣어둔 것을 열고 나왔으므로 마땅히 탈해라 해야 한다. 탈해는 처음에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여 그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한 번도 게으른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골상이 특이하니 마땅히 학문을 하여 공명을 세워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오로지 학문에만 힘써 지리까지도 겸하여 알았습니다. 양산 아래 호공의 집을 바라보고는 길지라고 여겨 속임수를 써서 그곳을 빼앗아 살았는데 그 땅은 후에 월성이 되었습니다. 남해왕 5년에 이르러 왕이 그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고 7년에는 등용하여 대보로 삼아 정치의 일을 맡겼습니다. 유리왕이 장차 죽을 즈음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선왕이 유언으로 말하기를 내가 죽은 후에는 아들이나 사위를 논하지 말고 나이가 많고 또한 어진 사람으로 왕위를 잇게 하라고 하셨으므로 내가 먼저 왕위에 올랐다. 이제 마땅히 왕위를 그에게 물려주어야겠다. 즉위 2년, 봄 정월에 호공을 대보로 삼았습니다. 2월에 몸소 시조묘에 제사 지냈습니다. 즉위 3년, 봄 3월에 왕이 토암산에 올라갔는데 검은 구름이 덮개처럼 하여 왕의 머리 위에 떠서 오래 있다가 흩어졌습니다. 여름 5월에 외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사신을 교환하였습니다. 6월에 혜성이 천선 별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즉위 5년, 가을 8월에 마한의 장군 맹소가 보감성을 들어 항복해 왔습니다. 즉위 7년, 겨울 10월에 백제 왕이 땅을 넓혀 낭자곡성에 이르러 사자를 보내 만나기를 청하였으나 왕은 가지 않았습니다. 즉위 8년 64년, 가을 8월에 백제가 군사를 보내 와산성을 공격하였습니다. 겨울 10월에 또 구양성을 공격하였으므로 왕이 기병 2,000명을 보내쳐서 쫓아보냈습니다. 12월에 지진이 일어났고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즉위 9년기 65년, 봄 3월에 왕이 밤에 금성 서쪽의 시림숲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